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과외존 예방 강의 폰을 든 학생이요 반응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대인관계와 친밀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나는 친밀함이든지 대인관계든지 관심 없고 난 스마트폰이 좋아. 내가 왜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왜 앞에서 배웠던 방법들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지, 그럴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믿지 않거나 내가 찾지 않으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우리 실제 세상은 믿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이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이자 가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일상과 스마트폰 사용을 늘 타협하고 조절해야 하는 과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스마트폰 속에서의 대인관계는 각자의 개인이 추구하는 디지털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보다 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믿지 않으면 사라지기에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죠. 또 스마트폰 사용과 나의 일상이 타협하려면 일상에서의 대인관계를 위해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과의존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현실과 스마트폰 사용의 타협점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대학생활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도중에 거기 학생, 제가 강의하는데 뭘 하고 계시나요? 폰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요새 무엇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고 했죠? 말씀해 보세요. 이때 학생이 정답을 말하면 과의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과의존이라기보다는 살짝 예의가 부족한 학생이겠죠.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스마트폰 사용과 현실과의 타협점 같은데요. 현실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수업 중에는 아예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타협점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해가며 수업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어떨까요? 학생이 스마트폰을 하면서도 수업을 잘 들었군 하고 쿨하게 넘어가실까요? 교수님이 대인배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사람이면 모두 비슷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학생에 대한 불쾌감이 남을 확률이 높죠. 이것도 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수거한다고 해서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그런 교수와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질문의 답만 잘했다고 해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묵인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의존 대처 방법 중 하나인 반응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반응하기가 어떻게 과의존을 대처하는 방법인 거지? 할 수 있지만 전에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반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보고 너 멀티 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 일을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과 병행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다중적인 처리를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효율과 몰입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다중 작업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퀴즈. 다른 연기자의 대사나 행동의 반사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연기를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리액션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 중에도 이런 반응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반응은 지연되거나 생략되거나 자극을 감지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성의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변인에게 비교적 약화된 반응을 보였다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본인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상대의 불쾌감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 반응은 자극에 대하여 거의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의 전후라기보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습관화되어 있어야 애쓰지 않아도 실천이 되는 편안한 상태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널목을 애써 인식하지 않고도 멈춰서거나 주변인이 공간에 출현할 때마다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동시 반응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부터 일상의 자동적인 습관을 익힌 경우에 가능한데요. 폰을 보며 거실에 있어도 가족이 귀가할 때 바로바로 인사로 반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주변인에게조차 폰을 사용하면서도 관심을 먼저 보이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위의 반응 유형 중에 본인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반응 방식을 택해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이러한 반응 역량을 키우는 것은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특히 대학생활은 사회에 나가기 전 공동체 연대의식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조그만 사회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학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죠.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스마트폰을 든 대학생이여 반응하라. 마지막 강의 잘 들으셨나요? 대학생, 대학생활.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입니다. 물론 대학생 여러분 생각은 조금 다르겠죠?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전 자신을 다듬을 수 있고 마음껏 실패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대학 때 맺은 인연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혼밥, 혼술, 마이웨이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대인관계나 친밀감을 주제로 하는 게 조금은 의아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뀌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대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걸 찾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